the world's largest, most influential technology event.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워치 백유진. 주동일 기자입니다. 올해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열렸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디지털 쇼가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면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저희는 현장에 가지 않고 방구석에서 CES를 지켜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행사 시작 전까지만 해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전시 일수가 4일에서 3일로 하루 줄어드는 등 기대감이 적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올해 CES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해서 미래를 선도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CES의 꽃은 뭐니 해도 TV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CES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 해 TV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출시한 TV 제품의 큰 가닥을 공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이 OLED TV를 선보일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는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마이크로 LED와 네오 QLED 제품을 전면에 내세웠고 OLED를 기반으로 한 QD 디스플레이는 선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제품은 양산하고 있지만 원하는 수량이 나오지 않아 전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 중에 QD OLED TV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TV 시장 구조를 보면 전체 TV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지만 OLED TV 시장에서는 LG전자가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진입하는 게 LG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LG전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반기고 있는데요. OLED는 차세대 기술로 향후 TV 시장의 주력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1위 삼성전자가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또 LG전자는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OLED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력을 쌓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이 경쟁사로 진입해도 1위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네, 올해 삼성전자가 OLED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양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TV 시장도 그렇지만 이번 CES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조연설과 LG전자가 진행한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보다 보니 스마트홈 구현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게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연결성은 삼성과 LG가 꾸준히 강조해오던 개념인데 올해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삼성전자의 경우 통합 홈 컨트롤러인 홈 허브를 공개했는데요. 태블릿 형태로 집에 두고 가족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삼성의 스마트홈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기반으로 가전제품을 연결해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LG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인 LG 싱큐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향후 자율주행차까지 LG 싱큐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공개된 LG 옴니팟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LG 옴니팟은 LG전자의 미래 자율주행차 컨셉트 모델입니다. 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오피스 공간, 영화 감상, 운동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전제품과 차량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게 생각만 해도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CES를 볼 때마다 기업들이 만들어낼 미래가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CES에서는 NFT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삼성과 LG가 TV에 NFT 거래 플랫폼을 더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저한테는 많이 생소한 개념인데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개념만 알고 혹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NFT라고 하시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유명한 박물관에서 낸 엽서나 기념 우표 아니면은 아이돌 그룹의 포토카드 같은 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포츠 스타의 경기 장면이나 유명 화가의 그림 같은 콘텐츠를 담은 토큰을 NFT라고 불러요. 이렇게 만들면 각 토큰에 일련 번호가 매겨져서 정품 인증이 되는 거죠. 또 한정된 수량만 만들 수 있어서 자산 가치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은 BTS의 공연 장면도 만약에 기획사인 하이브에서 NFT로 딱 100개만 만든다고 하면은
그 NFT는 한정판 DVD나 포토카드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BTS의 한정판 공연 영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NFT는 소장 가치가 있는 수집품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게 TV에 적용된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NFT는 그림이나 스포츠 장면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집품처럼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NFT 안에 담긴 콘텐츠 자체를 활용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래퍼 에미넴이 자신이 산 고가의 NFT를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 사진으로 연동했다거나, 아니면은 배우 강동원 씨가 최근에 브이로그 영상을 라이브로 공개한 다음 이걸 NFT로 만들어서 해당 NFT를 구매한 분들만 볼 수 있게 한정판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NFT를 감상할 수 있는 TV를 낸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NFT를 콘텐츠로 보는 이들이 늘어나는 흐름에 발맞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NFT를 TV로 보는 게 가능해 진다는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아티스트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NFT 서비스도 아티스트랑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이번에 LG전자의 CES 키노트 영상을 보면은 영화 라라랜드에 나왔었던 가수 존 레전드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해엔 스트리트 아티스트 오베이 자이언트와 함께 만든 무선 이어폰을 출시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LG전자는 최근 아티스트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TV에 유명 아티스트가 만든 NFT를 기본으로 탑재한다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사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매 기업인 소더비에서 열리는 NFT 경매에 지난해부터 자사 TV를 제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왔다는 의미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2019년 CES에서 TV를 껐을 때 까만 화면 대신에 다빈치 같은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나오는 더 프레임이라는 제품을 출시했고, 올해 마이크로 LED 신제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나 사진을 선택해서 집안을 갤러리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아트 모드를 탑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NFT를 TV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기능이 지원된다면 자연스럽게 TV를 껐을 때 자신이 구매한 NFT 작품이 화면에 나오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가전업계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와 기능을 이제 더하는 흐름이 계속됐었는데, 네. 이번에 CES에서 우리 블록체인으로 만든 NFT 기능까지 더해진다고 하니까 또 어떤 기능이 더해질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그동안 소장 외에 어떤 가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NFT가 TV를 통해서 본연의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CES 방구석 랜선 탐방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현지에서 만나보길 바라며 마무리해볼까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